야이, 야이, 매 수업 시간마다 이거 무시원이 계속 숙제잖아. 이 새끼야, 너, 쟤좀 하나하고 휴가에서 뭐 하냐고 대체. 너 씨발 학원 뭐냐? 자냐? 너 씨, 학원에서 뭘 하냐고 대체. 자, 우리 숙제, 터치펜. 숙제 부분 중에서 몇 개만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어디 갔죠? 아, 일단 저기 경북절이니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문명부터 한번 하고 갈까? 우리 71번 좀 같이 볼게요. 71번. 얘는 음, 디나이는 뭐죠? 그렇죠. 인하다죠. 그러면 돈을 훔쳤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훔친 것을 부인하다야. 그럼 얘가 누가 봐도 목적어죠. 목적어가 달려있으니까 능동수동. 일단 첫 번째로 능동.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거는 deny는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일까요? 봐봐. 네, 또 오늘도 등장했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수업. 거봐. 존나 나온다고 했지. 그거 외워야 된다고, 진짜로. 1형식, 2형식 동사랑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요, 정말 외워 놓으셔야 돼요. 얘, ing,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자, 그러고 나면 답이 뭐밖에 없어요? 헤딩 PP밖에 없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그럼 헤딩 PP 이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글씨를 조금 사람 새끼처럼 써야지. 천천히. 헤딩 PP는 뭐죠? 이게 재단 시간에 이것 때문에 존나 오래 걸렸는데? 그 진행 야, 얘들아. 일단 해부가 들어갔지. 해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게요? 완료예요, 완료, 일단. 해부로 출발하면 무조건 완료야. 현재 완료가 해부 PP잖아. 그죠? 그럼 봐봐, 여기 PP도 있잖아. 그럼 ing 빼면 뭐야? 해부 PP니까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그럼 원형에다가 ing가 붙었어. 그럼 뭐야? 분명 동명사. 야, 봐봐, 얘들아. ing를 진행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중에 똑똑하지 않은 좀 띠띠한 애들이거든? 진행도 엄밀히 말하면 B 플러스 ing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ing가 뭐야? 진행!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통 좀 모자란 중1까지야. 중2부터는 이거 진행하면 안 돼요. 진행이라고 말할 거면 B 플러스 ing고, 최소한 그럼 진행의 의미를 갖는 뭐라고는 말해줘야 되겠니? 누가 진행의 의미를 갖죠? 그럼 완료의 의미는 누가 갖죠? PP요. 그럼 진행의 의미는 누가 가죠? ing. ing. 그럼 진행의 의미를 갖는 ing는 걔는 이름이 뭐야? 무슨 사? 저기 요렇게 생긴 형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하고 뭐? 동명사랑 랑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ing의 형태는 이건 목적어 자리니까 현재 똑같은 걸 매일 하는 느낌이죠. 괜찮아. 언젠간 외우겠지. 자, 이걸 외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개념인데 알아야지. 분사는 뭐랑 거의 같은 거? 아 동명사는 뭐랑 거의 같은 거? 명사. 그럼 분사는 형용사. 그러면 분사는 형용사 같은 애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ing라면 둘 중에 뭐겠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가요? 사 명사겠지? 그쵸? 저희 선생님들? 자, 봐봐요. 이 시발, 어떡하지? 자,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개만 주요 성분이야. 그리고 얘는 수식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럼 수식어는 꼭 필요하냐? 수식이라는 건 치장한다는 말하고 같거든? 그러니까 나한테서 시계를 끄르고 팔찌를 풀고 목걸이를 빼도 나잖아요. 그죠? 귀걸이 같은 거야. 장신구야. 얘는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고.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에는 뭐가 있어요? 주어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어? 형사예요. 뭐 동사는 당연히 동사니까 그 자체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에이.
그다음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또 일단 명사. 보어는 두 개지. 보어가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두 개야. 그러면 목적어랑 주어면 100% 얘는 뭐예요? 둘 중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여야겠지? 그럼 이 ing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예요. 그리고 말했잖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고. 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는 일단 ing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헤딩 pp는 완료 형태인데 뭐의 완료 형태? 동명사요. 그래서 얘는 완료 동명사라고 부르는 애예요. 그러면 또 완료 동명사는 무슨 의미야? 왜 그냥 ing가 아니라 헤딩 뒤에 pp를 붙인 거예요? 부인하고 그렇지. 잘한다. 완료가 준동사가 have가 붙어있는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다? 요 완료라는 건 동사보다 이게 먼저라고.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형태를 보면 메리는 돈을 훔친 걸 부인했죠. 그러면 너 이 새끼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쳤는데요? 라고 부인하는 시점보다 돈이 없어진 게 먼저야 되죠, 당연히. 그쵸? 누군가가 돈을 훔쳐간 것이 먼저, 부인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having BP의 형태가 들어가더라. 그리고 75번 한번 봅시다. had bett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얘는 강제성이 셀까요? 낮을까요? 낫다. 상당히 높은 일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해야 한다보다 느낌이 약하잖아, 한국말로는. 다만 이게 이제 한국어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인데 얘는 꽤나 높은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냐면 have to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should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강제성이 우리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중에 강제성이 제일 강한 건 보통 뭐예요? must요. 보통 이런 느낌이야. must, have to, had better, should 하고 아이고, ought to. 얘네 둘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랑 또 비슷한 정도의 의미는 be supposed to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왜 강제성이 강하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뭐랄까 최소한 친구 정도 동등한 관계가 돼야 돼요.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이런 느낌이지. 저희 박건우 씨 앞으로 저 출근을 5분만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상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싫은데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의사가 환자에게 건우 씨는 식단 조절을 좀 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뭔 소리예요?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많이 아플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상당히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강제성이 꽤 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 품사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럼 일단 뒤에 뭐가 와야 돼?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다 아닌 새끼들을 지우고 나면 누구만 남아요? have만 남겠네. 너는 머리 좀 자르는 게 좋겠어. 라는 얘기죠. 요새는 뭐 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야, 너네 그럼 막 남자애가 장발을 하고 머리를 따고 다녀도 되냐? 그런 정도까지 시도해본 새끼는 없나? 되게? 그럼 남자애가 머리를 한 이만큼 길러서 양갈래로 따고 다니면 근데 물론 그런 미친 새끼가 없을 뿐이지 가능은 한가? 이 소리 좀더 말해. 가능은 한가? 야,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 막, 머리를 슈퍼 장발을 한 다음에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앞으로 머리로 이렇게, 루피 앞으로 스타일처럼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도 되나? 아니, 진상 아니지. 무슨 그래도 와나? 야, 미친 새끼야, 그냥. 그런가? 그럼 물론, 선생님들이 보는 선생님마다 이 새끼 제정신이야? 라고 대가리를 때리고는 가겠지만, 뭐라고 강제하는 사람은 없는 거네. 그럼 그거랑 똑같아.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머리 존나 밀고, 여기다가 번개무늬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줄 3개 그리고 학교 갔더니 보는 선생님들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개기는 거야? 그랬더니 아 개기는 건 아니고 그냥 개길 수 없으니까 머리라도 밀어봤습니다 이랬거든. 그 정도 머리를 하고 나니까 평소에 행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새끼 또 하네. 어.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몇 대 맞고 말았어요. 굳이 또 다시 밀고 오라고를 하지 않더라고. 왜냐면 이 건우 네가 머리 밀었던 것보다 더 짧게 밀은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삭발인데 여기에 줄만 그어져 있잖아. 근데 이 줄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님 머리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스님 중머리를 하고 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쌤들이. 85번 봅시다. We often hear it. 자, 우리는 자주 들어요. 이거 대충 보면 이거 무슨 동사? 시각동사, 목적어. 여기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요거 원형하고 ing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법 할 수 있는데 목적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랑 ing가 들어가는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떤 경우예요, 얘네들은? 같으면 안 돼요.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ing는 항상 현재 분사예요.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보어 자리면 이퀄이냐 아니냐. I am happy 떠올려야 돼요. 보어는 항상 보어하면 I am happy, I am Tom이야. 그러면 그죠? 형용사면 이퀄이 아니야. 일단 그건 일단 잘못된 생각이고요. 봐봐. I 이렇게 가볼까? heard her sing 혹은 singing 무슨 뜻이에요? 제 여자애가 노래하는 걸 들은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의 관계는 어때? 이 여자애가 노래한다지. 어떤 관계야? 그러면 같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여자는 맨날 노래만 해야 돼? 얘 잠도 못 자? 야,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네. 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 이건 뭐랑 뭐의 관계 같냐? 주어랑 동사 같은 관계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 너네도 다 까먹은 모양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자식들아.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뭐야?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이나 행위, 지위 등을 서술한다야. 뭐랑 정의가 비슷하더라? 동사랑 정의가 비슷하더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위한 동사와 같은 관계야.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같은 관계거든. 그럼 이 여자애가 노래한다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내가 이 새끼 배돼지를 칼로 쑤시면서 노래 안 해, 씨발려나 이러고 막 쑤셨어? 아니죠. 지가 하는 거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에요. 원형과 ing를 쓸 땐 얘네들의 관계가 능동인 거라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 I heard her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는 제가 뭐 하는 걸 들었지? 그냥 이렇게 갑시다. 결국 뭐야 이건 막 이런 느낌을 들었다고. 그럼 봐봐. 얘가 이거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pp가 들어간다고. 과거분사.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it 어디 갔어? 85번이었죠? We often hear it say, said, that 인데 우리는 가끔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어. 근데 일단 봐봐요. it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일단 인간을 제외한 세상 모든 건 다 사물이거든요. 개건 뭐 돼지건 소건 다 똑같아. 무조건 it이야. 원칙적으로는. 그럼 사물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그죠? 예외적인 상황, 뭐 비유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것은 본질적으로 tragic age, 비극적인 시대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 누군가는 사물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it은 얘랑 같은 거야. 마치 감옥, 진목 같은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대절이라는 말이 하는 걸 들어요? 해지는 걸 들어요? 대절이라는 말이 그쵸. 져야죠. 말은. 인간이 말을 하는 거야. 말은 좀 의미가 좀 한국말이 어색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은 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에 pp가 들어가야 돼요. said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페이지로 가봅시다. 100번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상하게 하다 말았네요.
우리 100, 4, 6, 7, 80. 네, 4개만 후딱해 보세요. 네, 플러스 아, 여기 했어요? 그럼 내가 저장을 네, 제가 설명을 안 했군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여기는 주어 동사죠, 일단 뒤에. 그러면 여기부터 문장 끝까지 접속사를 찾아보세요. 보여요? 안 보일걸요?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잖아. 그럼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몇 개?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동사가 2개 있으면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 접속사가 지금 0개죠. 1개. 그럼 동사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요. 그럼 일단 동사처럼 생긴 애는 안 되는 건데 또 불운하게도 동사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절이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이래? 자, 이씨. 반응이 느려, 이 쌍놈이. 또 뭐야, 꺼져.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 이거는 괜찮은 문장이죠. 절이 2개, 접속사 하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문장을, 이 부분을 줄이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줄이죠? 동사 원형만 남겨요? 응. 그렇죠.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얘를 어떻게 바꾸죠? ing로 바꿔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분사 구문. 그렇죠.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분사 구문이 쓰여 있으면 얘는 뭐와 같은 거야? 얘와 같은 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와 같은 거야. 아, 그러면 요렇게 ing만 쓰여 있어도 분사 구문하고 똑같은 거구나라는 판단을 일단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 얘를 지우는 이유는 얘랑 얘가 같아서. 그렇죠. 같을 때만 지우는 거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겨놔야 돼. 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수동의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자, 동사를 그치. 필요만 잘한다. 네. 잘한다. 자, 얘 접속사니까 떼죠. 주어 뗀다고 치자. 여기에서는 힐드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니까 ED는 PP는 수동이고 ING는 능동인데 수동의 의미로 쓰인 애를 능동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얘는 그냥 둬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ing는 어디다 붙여요? 얘한테 붙이죠. 근데 ing는 항상 원형에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주로 생략하죠. 그러면 이게 수동의 분사 구문이고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내가 많이 처먹어서 나 지금 배 안 고파. 이해해볼까요? 떼고 같죠? 떼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건 둘이 시제가 같을 때거든? 근데 얘는 과거, 얘는 우리가 써 I, M이니까 얘는 현재죠.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가 먼저예요? 먹은 게. 그쵸? eat가 먼저거든? 그럼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얘랑 얘가 시점이 같은 걸로 보이잖아. 그러면 요 ing가 여기 뒤에 나올 이 동사보다 이전, 더 먼저 일어난 이전 시제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잖아. 그쵸?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표현할 때는 어떤 형태를 쓴다? 완료 형태를 쓴다. 그럼 동명사의 완료 형태는 뭐였어요? 그렇죠. having pp가 되겠죠. 요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라스트 하나. 쉬로 바꾸자.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위층년이 세상에 줄도 없는 미친년이거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한 3시간에 한 번씩
잠도 안 자고 직장도 없나 봐, 이년은. 그래서 도라이 같은 년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 얘가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우리 집에 3층, 얘네 집에 4층, 우리 집에 거기 4층짜리가 엘베가 없어. 근데 내가 현관문에서 가장 먼 안방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 이년 집에 가네, 씨발년 시끄러워지겠네를 알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니, 봐봐, 상식적으로 현관 밖에서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정말 예외적으로 그 이삿짐이나 장롱 같은 거 들어올 때 그런 건 이제 장롱 같은 거 크니까 막 부딪히잖아. 꿍꿍. 그런 날 아니면 그 문 밖에서 남 일을 보통 모르잖아. 인연이 나가는 소리, 들어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몇 년째 그런, 아, 나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씨발 거. 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년이 집안에서라고 멀쩡하게 걷겠냐고.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근데 또 거기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어, 그냥. 그래, 뭐, 발만 뒤집고 다니는 미친년이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 정말 딱딱 이 정도의 소리가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한 이 정도? 딱딱 이만큼 들려. 이게 새벽 5시건, 밤 12시건, 오후 3시건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미친년이에요. 그리고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소리가 나다가 조용해졌어. 그러면 미친년이 이제 저 자나 보네 하잖아? 그럼 아침 7시에 놀라서 깨. 앙 소리가 나서. 깜짝아 씨발 이러고 깨. 잠도 안 자 미친년이. 그리고 낮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 그리고 그 지랄을 새벽 한 또 5시까지 또 해. 그래서 아니 이 씨발년은 잠을 안 자나? 그냥 백수년 같아요. 근데 그 위층에 사는 거 파악했어. 살아요. 나 짝도 알아요. 얼굴도 봤어. 씨발년 걸어 올라가는데. 야, 누가 안 살면 그 뭐겠냐? 귀신이냐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겠어. 살아서 인조일 수도 있고. 제발 좀 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살 징조를 누가 씨발 3개월씩 9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다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어느 날은 계속 무슨 약간 이렇게 그 아파트는 어쨌거나 아파트나 빌라는 다 이렇게 울리잖아. 그 원래는 이걸 완충제하고 뭘로 채워놔야 된다는데 요새는 공사를 그렇게 안 한대요. 집을 시발년들이 단가 아끼려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위층의 바닥이면 아래층에 구조물이 있고 이걸 이렇게 뭔가를 이런 식으로 텅 비워놓는데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여기에 흡음재, 여기에 흡음재, 방음재를 해서 여기서 그나마도 여기서라도 소리가 줄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집어넣는데요, 시발년들이. 둘 중에 한 칸만 넣는데 그래서 층간소음이 그렇게 심한 거래. 그리고 여기에서 소리가 이렇게 꽝 하고 나면 이게 꽉 차 있으면 여기가 차 있으면 이 안에서 이게 소리가 요렇게 분산이 되면서 퍼져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 모든 공간이 사실상 소리가 똑같이 퍼져 버린대. 그러니까 소리가 흡수되면서 원래 이게 벽이면 한 이만큼의 충격이 오면 이게 벽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퍼지면서 소리가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충격 흡수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이만큼의 소리가 그대로 간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퍼진대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는 소리가 이 공간 전체에서 울리는 소리가 돼버린대. 소리는 사이즈는 커지고 똑같아지고. 근데 아무튼 어느 날 그냥 이 미친년이 한 4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안 쉬어. 일단 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일단 대가리가 어떻게 된 년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혼자 살지 않잖아. 근데 혼자 살거든? 그래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위에서.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신고를 했더라?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을 불렀어요. 갖고 어딨지? 이거 경찰에 치면 나오나? 이게 6월 10일 새벽 3시 24분에 내가 신고를 했네. 다시까지. 남연파출소 경찰관이 출동 중인데, 근데 이 양반이 좀 늦게 오긴 했어. 그래서 경찰이 왔어, 한 4시쯤. 4시 좀 안 됐어. 3시 한 50분쯤 왔어. 이렇게 오더니 이제 우리 집 배를 눌렀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신고하셨다고 해서, 좀 들어보세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4시간, 3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러면 이렇게 잠깐 상황 좀 들어보고, 뭐 위층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그 양반들 되게 버릇 오래 타더만 한 30분을 그 존나 더운 날에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었나 봐. 그 집 문 앞에. 그러더니 한 30분 있다가 또 다시 왔어. 근데 배를 위층을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배를 눌렀는데 벨 소리는 아예 꺼놨는지 집안의 소리가 전혀 나지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문을 두들겨도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분명히 나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대.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지. 영장이 없으면 문을 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을 딸 수 있는 건 영장을 들고 오는 수사관하고 119밖에 없어요. 119는 사람 목숨 구해야 되니까 따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택 출입이 되는 거지. 경찰이고 지랄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문을 열어줘야 대화를 하면서 계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주의라도 부탁을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희도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한 번 더 대화 시도해보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러 오겠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심지어 내가 존나 시끄럽게 굴다가 하다못해 우리 집 문 앞 경찰이 왔잖아. 그럼 그게 뭐라고 하지? 인터폰 카메라로 보이잖아. 그리고 제일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너네 현관문 앞에 CCTV 설치해 놓니 혹시? 아니요. 잘 안 하지. 그리고 그걸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볼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이쪽이 계단이라고 쳐봐요.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 집 현관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CCTV가 있어도 보통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하나 박아놓잖아. 사각이 없어. 두 개를 박아놔서 현관문을 보통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니까 너 치면 보통 이제 이 집이 꺾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집이거든?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하나 비치잖아. 수탱이에서. 여기서 이쪽도 찍어. 그러니까 이상한 년인 거야. 누가 자기 집 문 앞에 그렇게까지 CCTV를 달 수도 있지. 달 수도 있어. 요즘에는 뭐지? 홈캠 이런 게 되게 뭐 싸기도 하고 이러니까 IoT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하나를 달지? 이렇게 양옆을 감시하진 않잖아. 그리고 인터폰 꺼놓고 경찰이 오면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면 심지어 굳이 인터콤 카메라로 보지 않아도 그리고 경찰이 숨어 있겠냐? 이렇게 비치지 자기들이 왔다는 걸? 근데 하물며 이걸로 쳐봤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우리 집 문 앞에 경찰관이 왔으면 나 같으면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쫄려서 좀 조용히라도 할 거 아니야? 아 씨발 누가 시끄럽다고 신고했나? 라고 하면 좀 조용해질 거 아니야? 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더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현관문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져가지고 문을 두들겼는데 기어이 안 열어주더래.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뭐 다시 한번 언제 뭐 낮 시간에나 뭐 한 번 더 와가지고 자기들이 대화 시도해보고 해보고는 할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간 거야.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쵸? 이런 미친년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잖아. 보통은 이제 하다못해 뭘 하다 경찰관이 오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일이시죠? 라고라도. 그래서 이런 법도 뭣도 경찰 좆가하고 사는 년, 이는 뭐 하는 년이냐. 그래서 필 뭐 이런 년이 걸리냐. 그래갖고 그냥 요즘은 그냥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이렇게 벽에 핸드폰 아예 천장에다 붙여놓고 그냥 24시간 녹음 어플 돌리고 있거든. 그래서 녹음하고 경찰 신고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정신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약을 타면 된대. 그래서 왜냐면 잠을 못 잔다니까요. 내가 요새 한 3시간 이상을 못 자거든 2년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2년 3시간만 길어봐야 3시간이라고 잠을 안 잔다고 이 씨발년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야지 하는데 위에서 꽝꽝꽝꽝꽝꽝 그리고 이렇게 되게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면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봐봐. 이렇게. 네. 이렇게 따다다다 하고 떨어지잖아. 위층에서 꽝꽝꽝꽝꽝 꽝꽝꽝꽝 이런 소리가 한 30초에 한 번씩 나. 자, 그것도 내가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 아, 진짜, 우와, 내 씨발, 이 파일 제목이 미친년 뭐 이런 걸 텐데? 이건가? 아, 좋은 말로 써놨구나. 신기한 소리라고 써놨네? 존나 착하게. 네. 아니야. 욕을 쓰려다가 혹여나 남이 볼까봐. 나중에 어디에 갔지? 까먹었네. 아, 씨발. 2월. 어디 있는데? 여기 파일 제목을 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네. 어디 갔지? 못 찾겠다, 씨발. 그래서 내가 심지어 녹음을 해놨거든? 이거 진짜
난 뭘 생각했냐면 처음에 최상 이상 왔을 때는 이게 24시간 동안 안 쉬니까 인연은 무슨 집을 공유 헬스장 같은 걸로 쓰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일단 그러니까 약간 그 덤벨 뭐 벤치나 아니 뭐야 스쿼트나 데드 같은 걸 할 때 스쿼트 4개다가 이렇게 꽝 하고 걸면 꽝꽝꽝꽝 이렇게 딱 소리가 딱 그렇게 나거든요. 그 소리가 아래로 전파되는 느낌 같은 거야. 아니면 누가 여기서 개드를 치나 하는 느낌? 소리도 내가 녹음을 했는데 거의 규칙적이야. 10초에서 15초에 한 번씩 땅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이거든? 데드를 해서 훅 1, 2, 3, 4, 5, 6, 7, 8, 9, 빵. 그래서 누가 중량을 치나 집에서 그래갖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이상하잖아. 막 그러다가 한두 시간 쉬고 또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약간 나는 이거 씨발 공유 헬스장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들어오나? 그러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헬스장이라고 치면 누가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시간만 주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그냥 미친년인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아, 미친년도 현관문도 유난히 세게 닫아요. 그냥 현관문을 그냥 두면 닫히잖아. 그게 아니라 일부러 꽉 미는 느낌이야. 이렇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방문 꽝 닫으면 야 이러잖아 보통. 그러면 바람 막 이러잖아. 이렇게 현관문을 닫아. 꽝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년 낯짝 좀 보자 하고 이제 이걸 끄지 카메라를. 근데 이미 알아. 저 나가요 하고 보통은 올라갈 때는 계단이 이게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딱딱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내려갈 때는 발 앞꿈치가 먼저 닿기 마련이잖아. 내려갈 때 어떻게 빵을 하냐고. 정말 신기해. 그거 해봐야 잘 안 돼. 위에서 아래를 내려올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앞꿈치가 닿으면 당연히 이게 꽝 소리를 내려도 내릴 수가 없다고. 근데 내려갈 때조차 이렇게 내려간다. 어떻게 팔을 이렇게 된 계단 내려가면서 미친년이. 그러니까 빵 하고 신기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인간의 구조는 이게 될 수가 없거든? 계단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 이렇게. 보통 계단 내려갈 때는 앞치가 안 닿는다고. 그래서 이제 안 거지. 100호다. 전현이구나. 딱 켰는데 나이가 별로 안 처먹었어 보니까 30대 초반? 옆에 기집애야. 30대 초반 뭐 이렇게 남편서 막 이따만한 그냥 그 거대 돼지인가 이랬거든? 그냥 30살 정도 이렇게 먹었을 30살에서 30살 초반 정도 먹었을 것 같은? 뭐 그 덩치가 크지도 않아. 그냥 평균적인 한국 여자만 체형이야. 와, 씨발, 이놈 진짜 뭘까? 씨발.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나는 원래 많이 잡았자 한 6시간, 7시간 자거든? 통상적으로 한 8시간 자고. 근데 그래도 한 5시간 자면 안 피곤한데 3시간 자고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원래 좀 입면장애도 있어서 자다 깨면 거의 못 자, 원래. 근데 이제 인연이 깨우는 거지. 참 자고 있을 시간에. 기계를 틀어놓고 근데 어떤 기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발자국 소리를 내냐고. 그리고 발소리는 확실히 왜 발소리냐면 멀어지고 가까워지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미친년 이게 야 너네 집에 들어갔어? 다 씻고 침대에 누웠다고 쳐? 그럼 자기 전까지 몇 번쯤 움직일 것 같냐? 그치 많아봤자 화장실가 한 10번? 뭐 누워있다가 오줌 싸러 갈 때 한 번? 뭐 다시 누워있다가 목마르네? 물 한 번 마실까? 또 누워있다가 배고픈데 과자 같은 거 없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냉장고 뒤지러 또 갔다가 한 번? 그 이외엔 별로 쓸 거 없잖아. 과자를 먹었으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간다고 치자. 한 번? 그러니까 만져봐 한 10번이거든? 이 미친년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 그냥. 온 집안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도 충분히 가능해. 왜냐면 잠을 못 자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계획은 그치 평화롭게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하게 가야지.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지금 집에 변호사가 있어 써먹을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네가 내 소송 대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 이런 쪽 변호사 있으면 하나 소개 좀 시켜줘라.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목돈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민사에서 이기면 받거든. 보통 착수금은 크지 않아. 막 비싸봤자 100, 150이야. 그리고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네가 승소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의 30%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 간단하지. 그래서 또 나름 이분 좀 그렇고 씹새끼니까
이 새끼가 우리나라에서 5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변호사거든요. 그 회사를 다니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사람 많겠지 주변에 소개 하나 해달라고 한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 정신과 치료 이력이 최고래. 왜냐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됐잖아? 그러면 보통 2천만 원 이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인연한테 한 2, 3천 뜯어가지고, 그럼 뭐, 맥시멈 그 최악의 경우에 한 3천 받아서, 3천 받아서 1천만 원 변호사 거, 아니면 뭐 2천 받아서 한 7, 800 변호사 거, 돈 1천만 원 남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바람하지 않는 건 이 미친년은 경찰 왔을 때 문을 안 따주는 년인데, 판사가 부른다고 올까 싶은 거야. 안 나오는 거 줄까? 난 안 가? 이 지랄하고 있겠지. 그러면 어쨌거나 불출석을 한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이 되거든? 그럼 얘는 변론을 못하고 나만 할 말을 하는 거잖아, 내 변호사만? 그냥 좆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배상 탈경이 나잖아. 줄까? 난 돈 안 줘. 그럼 문 따고 들어가서 너네 집 강제 집행하는 거야. 그러면 얘, 그치. 딱지 붙이고, 그다음에 딱 이제 어지간한 대단한 집이 아니면 집안에서 물건으로 1,000만 원 단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매가가. 심지어 그거는 그 나라에서 압류 딱지를 붙이면 예를 들어 뭐 이 시계가 5천만 원짜리라고 치자. 뭐 그 김건희가 받은 것 같은 시계 한 3천만 원 한다고 쳐. 이런 거 경매 붙으면 몇백만 원 돼요. 중고잖아. 그리고 공매는 되게 싸. 그래서 당근에서 팔면 예를 들어 당근가가 한 1,500만 원 하면 공매로는 한 500에서 700에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런 걔가 뭐 있겠냐고 그런 게 상식적으로 집안에 김건희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 판결 금액이 모자랄 거거든. 그러면 하는 게 뭐냐? 집 뺏는 거예요. 나 돈을 줘야 되니까. 어. 그래서 얘를 보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연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집을 얘가 전세든 뭐든 뭐 보증금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일 큰 돈이 보통 보증금이니까 집에 관련된 돈이니까 이거를 빼려면 인연 나가야지. 퇴거해야지. 그래서 나의 원대한 야망은 그거야. 그래서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거 녹음을 하면서. 근데 이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핸드폰 공기계 2개 벽에다 붙여놨거든. 왜냐면 이렇게 이런 데다 놓으면 소리가 또 퍼지면서 멀어지니까 작잖아. 그래서 천장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오늘 지금 말하면서 떠올랐는데 그 제 책상에 교무실에 그게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핸즈프리라고 하는 이어폰 있잖아. 유선 이어폰. 그래서 핸드폰을 붙일 게 아니라 이어폰은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이어폰 마이크 핸드폰에 딱 대놓으려고. 그래서 이게 직방이겠는데 싶더라고. 그래서 좋댔어, 씨발년.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번 정도 더 하면 좋대. 이게 신고가 한 번에 끝나면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경찰 신고가 그리고 베스트는 심야인데 나도 당연히 심야니까 하지. 나도 낮에는 안 해. 오늘도 존나 시끄러웠거든 낮에. 그래 뭐 해 떠 있을 텐데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 3시 40분에 신고했고 그래서 한 오늘 내일 중에 해가지고 오늘 내일 말고 보통 이게 더 좋지. 주말이면 그래도 좀 인정을 봐줄 여지가 있잖아. 아이 뭐 휴일이고 연휴고 그럼 뭐 놀 수도 있지. 그래서 주로 이제 다음에 월요일 새벽쯤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리고 그땐 처음에는 나도 경찰에 신고는 처음이라 경찰에 쫓겨만 봤지 소식적에 경찰을 불러본 건 처음이라 태어나서 그죠? 경찰에 부를 일이 뭐가 있냐? 사람이 없지. 사람이 살면서 평생 없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몰랐는데 이번에 경찰이 오면 내 녹음 파일 쫙 있는 걸 들려주려고 이게 평소에 저 사람이 하루 종일 내는 소리예요라고 그럼 이제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지랄을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대요. 심야 시간에 경찰에 몇 번 이렇게 신고하거나 부른 이력이 있으면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중요한 게 있대.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지. 녹음해서 증거도 모으고, 내가 직접 문을 두드릴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을 불러서, 이게, 뭐라고 하지? 중재를 요청하고, 죽었어, 씨발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 가서 내가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땡기냐. 그래, 세상 천지에, 야, 1,000만 원은 부모님도 잘 안 줘. 그렇잖아.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야금야금 부모님의 돈을 수천에서 억 단위로 해먹을 거지만, 앞으로 계속 돈을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모님이라고 해도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안 줘요. 그쵸?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의 돈을 가장 큰 돈으로 한 방에 해먹는 건 대학교 등록금이겠지. 이과면 한 요새 5, 600만 원, 문과면 한 300에 400만 원. 그거 1,000만 원 안 된다니까? 1,000만 원 해먹으려면 로스쿨 가야 돼요. 저기, 의전이나. 어.
아무튼 오이씨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네 이 미친년 때문에. 아 진짜 느낌이 오지 않아? 진짜 개빡쳐 있는 거? 사람이 남한테 소송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안 해. 그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 그럼요. 그냥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지. 그래서 처음엔 이 생각했거든. 아, 씨발년 저거를 겁을 줄까? 이러고 저희 집에 제가 좀 공부 매니아에 집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하거든. 막 뭐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인 집에 너네 그 자전거 열쇠 같은 거 이렇게 열쇠 잃어버리고 그러면 열쇠봉 그거 아시게 그냥 끊어주거든. 보통 그런 절단기가 있어요 집에 치수별로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어. 이제 그게 보통 집에서 막 뭐, 이렇게 뭐 수도 같은 거 막 설비하고 설치하고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정수기 선 따고 뭐 식기세척기 놓고 이러고 하려면 공구가 많이 필요해, 은근. 그래서 뭐 스패너, 렌치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고 드릴도. 그래서 시발년 드릴을 들고 가서 문을 뚫어버릴까? 이렇게 가가지고. 전동 드릴로 이렇게 아파트 문 같은 게 한 2mm에서 2, 3mm 정도 되는 쇠고 속이 비어 있잖아. 때리면 그래도 통통통 울리잖아. 그거 뚫으면 뚫리거든요, 전동 드릴로. 한 10초 정도 힘줘가지고 꽉 누르면 그러면은 까깍까깍 하면서 뚝 들어가. 그래서 어차피 저기 비트가 긴 게 한 이만하단 말이야. 그럼 뚫어가지고 빵꾸를 뚫은 다음에 죽고 싶지 않으면 나와라 씨발년아 나오면 살려준다 이럴까 하다가 좆대지. 어. 물론 그건 형이 변호사니까 남들보단 좀 깜빵을 덜 살겠지만 그건 깜빵을 살 거거든 100%. 그래서 아 참아야 돼 이건 아니야 이러면 CCTV가 있으니까 서진이도 왔네? 똑똑똑똑 한 다음에 절단기를 들고 CCTV를 벽을 후려칠까 이렇게 문을 아니지 기물 너 아니야 기물 파손을 또 해서는 좀 옳지 않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치국가 민주주의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래서 아 그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고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통상 이제 판결이 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판결이 난대. 그래서 판결 금액이 높아지는 건 아까 말했듯이 정신과 진료 인력 아니면 이걸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근데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뭐 어디가 아플 수가 있어? 고막이 터져?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만간 제가 정신과를 갈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그리고 난 어차피 내 맨날 너네하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난 반쯤 진심이거든. 제가 약간 성인 ADH 같은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자가 진단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유튜브 같은데 그걸 들어보니까 꽤 많이 뭐 다 겹치는 건 아니지만 꽤 있어. 그래서 그런 약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겸사겸사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의사한테 사실은 위층에 미친년이 살아요 이래갖고 잠을 못 자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약도 처방을 딱 받으면 넌 끝났어 이 개 같은 년. 그리고 그 약을 좀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된대요. 몇 달간은 최소한. 그래서 베스트는 그거지. 소송을 걸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돈을 벌게 되면 제가 시원하게 이제 피자를 1인당 한 판 정도 사드릴게요. 그래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정도 쓸 수 있잖아. 일시자. 그건 맞네. 그럴 수는 있다. 하긴 원래 또 재판 오래 걸리니까. 아니, 근데 얘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출석 안 한다니까, 이게. 전화 자, 조카 이미지, 경찰 조카 하는 년이 뭐가 무슨,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명 그런 거 아니면 안 나오는 거 같아.
수영 목당님 잘 봤습니다. 수영 목당님 봐봐. 이거 알아요? 이거 수영 목당님 수영복이 가방을 건 그 수학 시간에 여기다가 줬는데 잊어먹었는데 선생님이 못 찾았다. 1층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없을 때 보기 싫은데 벤치는 지금 다 썩어 있는 거 아니야? 네. 벤치 1학년 되겠다. 그런 말은 뭐냐면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가져가면 생기고 정서가 아니지. 대학생이 가져간 거 이게 번외 팬티고 아니 민성이 왜 안 거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생각을 이 새끼 왜안 와? 당근을 깨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아니면 내가 생명을 찔까? 못 날아가는 지금 영어도 못 날아가는 소리. 어, 망했어. 팀도가 가뜩이나 밀렸는데. 그러면 뭐해? 나 불렀어? 치워. 봅시다. 104번은 이제 먼 길을 돌아와서요. exhaust는 무슨 말이죠? 소식들 exhaust. 티드는 익숙할걸? 너네 이거 중학교 때부터 존나 많이 나오잖아. 진짜 아무리 봐도 너는 얘는 중학교 안 다녔다니까? 이 씨발 중학교 교과서에 진짜 밥 먹듯이 나오거든 이거? 지친. 보통은 이게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 말을 할 수는 있어. 너네하고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있거든. 내가 처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한 10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한 중2, 중3 이랬으니까 지금 20대 중반은 됐을 거란 말이야, 걔네가. 너네랑 책이 다를 수는 있겠다만 이거 내가 그때 교과서 한 4개 정도 수업했는데 다 나왔거든요. 기진맥진하니 망할 놈들아. 어. 이그 라스트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이 빠지게 하다. 그래서 기진 할 때 그 진짜가 아우 진 빠져 할 때 그 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진한 이렇게 보통 해석해요. 기진맥진한 진이 빠진. 아까 허진이가 뭐라 그랬죠? 네가 뭐라 그랬지? 딱 그 표현인데. 기신한. 그리고 지친. 지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친 진이 빠진이야 PP가. 그럼 얘는 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진이 지치기야. 그렇죠. 지치게 하다예요. 기진맥진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거든. 그러면 exhausting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지치게. 봐봐라 얘들아.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지. 그리고 분사는 뭐랑 비슷하다고 역할이?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는 뜻이 어떻게 끝나야 돼요? 는. 그러면 exhausted는 지치게 하다. exhaust는 지치게 하다. exhausted는 지치게 된 형용사니까 exhausting은 지치게 하는 이죠. 그러면 얘랑 비슷한 표현이 이런 동사가 있어요. bore ing 붙이면 뭐가 돼요?
그쵸? 지루한. 말하자면 ing 현재 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시키는, 만드는이야. 그럼 보얼은 무슨 뜻일까? 동사로. 우리가 아는 보어링이 뭐예요? 지루한이잖아. 그럼 보어는 무슨 말일까? 보어는 지루 하나. 하기야. 지루하게 하다겠지. 그러면 보어링은 ing는 해석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시키는, 만드는 이거라고. 적극적으로 지가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보어링은 뭐라고 해석해? 그렇게 해석하면 지루하게 아, 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이잖아. 그러니까 지루한 책은 뭐라고 해야 돼요? 보어링 북이지. 왜? 이 책은 나를 지루하게 하는 책이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I am 보어링이냐? 내가 남을 지루하게 한 거냐? 아니지. 지루하게 된 거지. PP는 어떻게 해석해요? 된, 진, 당한이잖아. 얘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뭐 켜는 것도 있네요? 이것 때문인가 보구나. I am 보어 드라고. 이해 가세요? 그러면 똑같아. 우리 익숙한 표현 해볼까요? 익사이 왜 엑스가 또 들어갔냐? 어? 이건 엑시팅인데요? 이거 맞네요. 그러면 익사이트는 무슨 말일까요? 익사이트 신나게 익사이트 하다지. 신나게 하다. 익사이팅은 뭐야? 신나게 하는이지. 그러면 롯데월드는 익사이팅이야, 익사이티드야. 롯데월드는 신나게 하는 롯데월드야, 신나게 된 롯데월드야. 하는 롯데월드지. 나는 익사이 내가 익사이팅 하면 여러분을 되게 즐겁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잡아가지고 막 던지고 막 던져고 다치지 않게 막 여기 잡고 막 빙빙빙 돌려주고 내가 그래야 내가 익사이팅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익사이티드예요. 오케이? 얘들아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를 보자. 하루에 일과 from은 로부터지. 하루에 일과 로부터 기진맥진 뭐 이런 느낌이야 일단 exhaust는 지금 동사는 하나도 없고 ing 아니면 ed로만 나오고 콤마를 이렇게 딱 찍었어. 그럼 여기 이 ing들은 다 뭐야? 동명사. 자 봐봐. 문장 맨 앞에 동명사가 왔다는 건 걔가 문장에 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주어요. 그럼 얘가 동명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 동사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일단 여기 어디 갔어요? 괄호 부분 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지. 이 동사는 누구 거야? 얘 거야. 그 거야. 그죠? 그러면 얘가 주어라 치면 동사가 안 보이거든? 그리고 얘가 동명사라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도 없을 뿐더러 동사가 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분사예요. 그러면 문장 맨 앞에 ing로 문장이 시작하는 애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고. 아, 그럼 얘는 뭐구나? 접속사 주어 동사구나.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접속사가 떨어지고 주어가 떨어진 거구나. 그러면 얘가 분사구문이야 일단. 분사구문이면 이 앞에 주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생략이 됐다라는 건 원래 그렇지. 이 주어는 원래 뭐라고 쓸 수 있어? 옆에 주어를 쓴다면 he, 구나. 그쵸? 그러면 주어는 그 사람이야. 얘가 그럼 기진맥진하게 하는 사람일까? 기진맥진하게 된 사람일까만 판단하면 돼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자러 갔어. 기진맥진하게 해서야 하게 되어서야 되어서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다. 첫 번째 수동이다. 그럼 수동의 분사구문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보통 그거 헷갈리지 마라. have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완료라고. 완료는 현재 완료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I have been to 서울. 무슨 뜻이야?
봐야 have been to가 무슨 말이죠? 이거 한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때 시험 존나 많이 나오는 건데 가만히 있어 씨발로만. have 야 너네 이거 지금 아마 중3 1학기쯤 될 거야. have been to하고 have gone to는 어떻게 다르냐? 뭐, 봤었던 거, 거는. 아, 방문에 있는 그냥 가방은 다 본 거고요. 얘는 가버려서 지금 없는 거예요. 야, 얘들아, 진짜,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큰일 났다. 언제부터 공부를 안 했니? 중학교 때부터 아예 안 했나? 보통 느낌상? 그런 느낌 같은데. 어이씨, 큰일 났네. 그러면, 봐봐. 이걸로 해볼까요? I have lived in 서울 since, 너는 몇 년생이죠? 2008년생이죠? 뭐라고 해석해요? 8년부터 서울에서 살아. 그렇지. 2008년부터 서울에 살아왔다. 다시 말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다지. have pp죠.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그쵸? 보통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 얘가 동사일 때야. 그냥 완료라고 부르는 건 동사가 아닐 때고. 그럼 얘는 현재 완료예요. 이거 능동이니 수동이니? 능동이에요. have pp는 능동이야. 그러면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써요? 그치? have been pp 제발 이거 입에서 툭툭툭 나와야 돼.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냥 돼야 돼요. have been pp가 수동이야. 그러면 수동이면 동료가 둘 중 하나야. 자, have 쓰지 말고 have been pp가 있고. 그러면 얘는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이죠. 완료 수동이죠. 그냥 수동은 어떻게 써요? be pp죠. 근데 우리 분사구문 만들 거지. 분사구문의 수동은 어떻게 썼어? 어디다 ing 붙여? be에다가 being pp를 만들고 being은 주로 어떻게 한다? 생략된다. 그러면 have been pp의 수동 형태는 당연히 뭐야? 죄송합니다. have been pp의 분사 형태는 뭐예요? having been pp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being 분사 구문에서만이에요. 동명사에서는 being이나 having 생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분사의 수동 형태와 분사의 완료 수동 형태를 만들고 있을 때거든. 동명사는 이거를 두 개를 다 쭉 쓰는 겁니다. 다만 분사 구문에서는 이렇게 묶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pp만 남아도 돼. 둘 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수동이고. 그럼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건 뭐야? 수동 중에서 능동이냐? 아니 뭐라는 거야? 수동 중에서 누가 맞냐지. 그럼 얘는 완료고 얘는 완료예요? 완료라고 부르려면 무조건 뭐가 보여야 돼? have가 보여야 돼. 오케이? 여긴 have가 안 보이니까 완료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부르냐? 얘는 완료 수동이라고 부르고요. 완료가 아닌 기본적인 형태를 보통은 단순이라고 불러. 이 말 용어가 기억 안 나면 그냥 수동이라고. 그냥 수동. 그럼 완료하고 단순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시제랑 그냥 분사 구문이랑 완료 분사 구문은 뭐가 다르다고? 앞에 어, 이랑 다릅니다. 그죠? 아까 야 얘들아 여기서 한 거잖아. 여기서 한 거잖아요. 이건 심지어 지난 시간에도 존나 열심히 한 거네. 이 망할 놈들아. 그럼 다 죽일까? 똑같은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완료라는 건, 완료라는 건 어떻다 하고 동사보다 이전이라. 후보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마찬가지야. have가 달려있다는 건 준동사에 have 달려있으면 다 뭐라고 불러? 일단 이름이 완료라고 부른다고. 이름이 완료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뭘 의미한다고? 동사보다 이전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자고. 그럼 완료면 동사보다 이전인 거고 완료가 아니라 그냥 수동이기만 하면 시점이 어떤 거예요? 시점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I want to go home이에요.
봐봐. 동사의 시제 무슨 시제예요? 동사가 누구야? want요. 동사의 시제 뭐예요? 현재죠? 그러면 나는 현재 원하고 있어요. 그다음 내가 원하는 내용은 뭐야? 집에 가는 거야. 내가 집에 언제 가요? 지금 가죠. 그러면 to go가 의미하는 시제도 언제예요? 현재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를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써버리면 동사랑 시점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I wanted to go home이야. 이건 언제 원했어요? 과거에 원했어요. 과거에 언제 집에 가기를 원했어요? 과거에 그 시점에 가기를 원했겠죠. 이해 가세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I enjoy playing tennis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enjoy 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플레이 테니스죠. 플레잉 테니스. 테니스를 언제 치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난 지금 테니스 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말이잖아. I enjoyed playing 테니스라고 하면 난 과거에 즐겼죠. 테니스는 언제 쳤는데? 과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단순 형태, have가 붙지 않는 형태는 시점이 어떤 거다? 동사랑 같다예요. 그죠? 그러면 완료 수동은 어떤 거? 동사보다 이전. 얘가 더 먼저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 진짜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얘는 그 준동사의 완료 형태와 완료 수동 형태가 보통 고2에서 고2 교과서 문법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영어 1이든 영어 2든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라는 건 교과서 핵심 문법이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유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having pp가 수동이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걸 아는데 학생들이라고 모를까? 알지. 그러면 수동, 능동 헷갈리게 여기 자리에 having pp 이거 능동이게 수동이게 같은 걸 능동인 걸 수동으로 착각하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제 됐어. 일단 의미는 얘가 기진맥진 한 거야 하게 된 거야. 하게 된 거야. 왜? 하루 동안 존나 일해서. 하루의 일이 이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한 거죠. 일단 수동이야. 그 다음에 자러 갔지. 평소보다 일찍. 그럼 기진맥진하게 된 게 먼저일까? 자러 간 게 먼저일까? 기진맥진하게 먼저야. 아, 오케이. 첫 번째 수동이고요. 두 번째 시점도 더 이전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치. 완료 수동이 돼야 되죠. 분사 구문의 완료 수동은 어떻게 쓰더라? having, been, pp. 그렇죠. 그래서 그럼 불러봐요. 답 어디 있어요? 그쵸. 왜 그렇게 돼야 돼요? having been 묶어서 떼버린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게 분사 구문 형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조금 까다로운 완료 수동의 형태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지랄 맞은 건 주어가 남아있으면 돼요. 주어가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106번. 또 이제 힘들다. 여기는 형태를 잘 볼게요. 동사의 형태를.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had, pp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if절 조건 부사절. 여기는 주절이죠. 주절의 동사의 형태를 봐봐요. would, have, pp면 이거 무슨 시제예요? 얘도 과거 완료예요. 얘들아, if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 첫 번째, 얘는 그냥 if 가정법의 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냐? if 주어 동사를 쓸 건데 이 동사가 과거형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정법 할 때 맨날 존나 강조하는 거야. 내신할 때 가정법 문장 나오다 항상 강조하는 거. 주절은 if 가정법의 주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동사 앞에? 그렇지. 조동사에 정확하게 과거형. 그러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
might는 may도 괜찮아요. 그냥 might만 쓸게요. 등등등. 이게 반드시 붙어야 가정법이라고. 그리고 조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형태가. 동사의 원형밖에 못 오잖아요. 동사의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시제 일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과거죠, 동사도. if절도 과거, 주절도 여긴 동사 원형인데요?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 그럼 가정법은 과거 시제도 있고 무슨 시제도 있냐? 예? 서진아 뭐 있지? 그죠? 두 번째는 과거 완료. 그러면 일단 형태 먼저 적어 놓읍시다. if절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태가 뭐가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돼? 과거 완료니까. 헤드, have pp는 동사의 have pp의 형태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여기 뭐 써야 돼요? had pp.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가정법 문장에서 if절 아닌절을 주절이라고 하거든. 그 주절의 동사 앞에 항상 뭐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의 과거형.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would, could가 됐든 should가 됐든 귀찮으니까 땡땡땡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래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쓴다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어떻게 써? had pp. 근데 우울하게도 조동사가 있으니까 뭐밖에 못 써요. 그죠? 조동사 뒤에 head를 쓸 수는 없잖아. have pp. 그러니까 봐봐. 아까 전에 이게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우리 이거가 과거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과거고 have pp는 현재 완료기도 하지만 완료 시제의 기본형이기도 해요. 이렇게 과거 완료를 맞춰주는 거야. 됐냐? 잘했어요. 자, 봐봐. 그러니까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는 기본 형태는 이렇게 과거든 과거 완료든 주절의 동사 앞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시제는 과거로 쓰고 뭐로 해석해요? 현재로 해석해요. 오케이? 맞지?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 아니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쓰고 뭘로 해석해요? 과거로 해석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해.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와 같다. 직설법은 뭔데? 응? 그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야, 누가 보면 씨발 우리 문법 수업 안 한 줄 알겠다. 이 썩을 놈들아. 장난 아니오. 문법 좀 가르치라고 애들한테. 미치겠다 진짜. 진짜 내가 맨날 말하지만 이건 다 누구 때문이라니까. 너네가 물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했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까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2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어쨌건 한 서너 번 들어봤는데 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거의 처음 듣는 느낌이란 얘기 말이야. 그러니까 책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책을. 누군가의 책임도 있는 거야. 일정 부분은. 그러면 보자. 가정법. 가정법은 가정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는 우리가 표현하는 글로 문장으로 쓰여 있는 시제랑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제가 다른 걸 가정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가정법,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영어에서 말하는 방법이 3개야. 말하는 방법은 총 3개인데 명령법은 무슨 문장 생각하면 되겠어? 명령법은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의 원칙은 뭐예요? 명령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주어를 없애. 그리고 동사에 닥쳐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 셔츠는 동사의 원형이죠. 그죠?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출발해.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해서 만드는 문장은 명령법이라고 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친절해요?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느낌이야.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을 풍기는 게 명령문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문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좀 어거지로 좀 틀린 말 좀 이렇게 말할게요. 직설문은 뭐예요? 평범한 문장이야. 엄마한테 배고프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엄마! 아, 그 명령문이고요. 다르게 표현해봐요. 주어를 살려서 그죠? 아, 너무 어렵게 말한다. 나 배고파면 되잖아. 나 배고파. I am hungry. 이게 무슨 문이야? 직설문이야. 직설법이야, 직설법. 오케이? 그 다음에, 건우는 책을 읽는다. 이게 무슨 법? 직설법. 우리가 읽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장이 다 무슨 법? 직설법. 그냥 직설법에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원칙이나? 없죠. 아무런 장치가 없는 문장. 그래서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문장. 이게 직설법이라고. 그런데, 가정법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냐?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고 과거 완료는 보통 우리가 헤드 PP는 보통 어떤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헤드 PP는 어떤 시제야? 어. 과거 완료는 뭐를 의미하지? 어떤 시제를? 시제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 미래, 과거, 또 대과거 있잖아. 헤드 PP는 이 중에서 뭐를 의미한다? 대과거. 그러면 대과거는 과거보다 뭐 엄밀히는 대과거는 정식으로 존재하는 시제는 아니에요. 과거보다 이전임을 말하는 추상적인 가상적인 시제에 불과해. 근데 어쨌거나 과거 완료는 사실 뭐랑 비슷해? 대과거죠. 그러면 대과거라고 쓰고 뭐로 읽어? 봐봐. 과거로 쓰고 뭘로 읽는다? 현재로 읽는다. 대과거로 쓰고 뭘로 읽는다? 과거로 읽는다. 그러니까 쓰여 있는 시제하고 의미하는 시제가 다른 게 가정법이라고. 그래서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로 쓰는 걸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 조동사의 과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를 가장 공손하게 표현해봐요. 그쵸? Could you help me죠? 왜 could를 쓰죠? Can you help me가 아니라? 그치? can보다 could는 왜 공손하죠?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면 배웠지. will you보다 would you가 can you보다 could you가 공손하다고 하면 배웠죠. 근데 왜인지는 안 가르쳐줬지. 그게 가정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법은 봐봐. 가정이나 상상, 희망, 소망 이런 뉘앙스를 가져. 닥쳐! 가장 싸가지 없는 표현이에요. 세 가지 중에. 얘를 직설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네가 닥치기를 원한다야. 조금 덜 싸가지 없어지긴 했죠. 닥쳐가 제일 싸가지가 없잖아. 그죠? 야, 나는 말이야. 네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조금 그래도 나아졌어. 닥쳐, 꺼져, 나가 이런 거보단 세 번째가 가장 정중한 표현이야. 우리말로는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어. 나는 네가 나가주면 좋겠는데 조금 그래도 낫죠. 나는 네가 닥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보다는 나는 네가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해. 조금 그래도 부드럽잖아요. 물론 이건 약간 쭈글한 찐따처럼 들릴 수도 있어. 네가 좀 닥쳐줬으면 되게 좋겠다. 이게 가정법이란 얘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영어의 세 가지 말하는 방법은 명령법, 가장 싸가지가 없어요. 직설법, 평범한 문장이에요. 가정법, 조금 더 완곡해요. 그래서 명령법이라는 게 풍기는 느낌은 싸가지 없음, 고압적임, 위압적임이야. 직설법은 아무 느낌 없음이야. 가정법은 어떤 느낌이다? 조금 완곡한 느낌이다. 왜? 가정법이라는 게 풍기는 뉘앙스 자체가 소망이나 상상, 희망, 가정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직설법보다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 낮춰주는 거지. 나도 네가 닥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냥 가정인데 그러면 좋겠어. 그래서 could는 can보다, would는 will보다 정중해요. 사실 그건 if가 붙어있지 않지만 가정법 문장인 거야. 가정법이기 때문에 could you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could는 무슨 시제라고 배웠니? can의 과거라고 배웠잖아. 근데 could you help me는 당신은 저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야? 있습니까?죠. 그러니까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어. 이게 바로 뭐예요? 가정법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좀 얘기가 멀리 갔다 왔지만 가정법은 쓰인 시제와 읽는 시제가 의미하는 시제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과거로 쓰고 뭐로 읽어? 현재로 읽어. 대과거로 쓰고 뭐로 읽어? 과거로 읽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가 if가 had pp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법의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뭘로 읽으면 돼? 과거로 읽으면 돼. 그들이 theys는 뭐 보통 꽃병이잖아요. 이렇게 도자기처럼 생긴 걸 보통 theys라고 하니까. 그럼 뭐 자기라고 합시다. 도자기. 조금. 왜냐하면 뭐 고소를 하니 마니한테 비싼 거겠지. 도자기를 과거에 찾지 못했으면 존은 여기 지금 이렇게 would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would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법이야? 오케이. 일단 무슨 법 문장이에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중에 가정법이죠. 형태가 would, have, pp면 가정법 무슨 시제? 가정법은 if 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절의 동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절의 동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어야 가정법이에요. if 가정법. 오케이? 이게 없으면 가정법 문장이 아닌 거야. 그냥 과거 시제의 절이 돼. 예를 들어서 얘처럼 조는 accuse는 기소되다예요. 기소되다. 그럼 기소라는 건 검사한테 넘어간 거야. 경찰에서. 그럼 조는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죠. 기소라는 건 소송을 시작한다라는 느낌이야. 소를 제기하다라는 뜻이거든. 그건 보통 검사가 해요. 형사법에서는. 물론 민법상에서는 저는 고소를 할 거고 그럼 형사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러면 저는 민사재판은 기소한다고 하지 않아요. 민사는 소를 제기한다라고 해 그냥. 그래서 아무튼 조는 소송을 당한 거야. 어부는 사유를 나타내요. 어떤 사유로? 훔친 혐의로 혹은 사유로. 그러면 이렇게 쓰면 왜 이렇게 버벅이냐 미치겠네. was accused of는 얘는 would가 없으니까 가정법이 아니죠. 주절에. 그냥 과거 시제야. 그러면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 돼요. 그들이 대과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조는 그걸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돼버려. 왜 이상하냐면 그 조는 기소되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 라는 문장에 내가 어제 지갑을 안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직설법의 특징이에요. 직설법 과거는 100%의 팩트예요. 우리 엄마는 어제 일찍 주무셨다. 안 주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건 100%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찾지 못했다면 하고 애초에 호응이 되질 않아요. 그죠? 찾지 못했다면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어야 되죠. 가능성이 퍼져 있어야 되지. 그죠? 내가 아까 왜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 죽겠네? 내가 아까 밥을 안 먹었다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가 돼야 돼요. 내가 아까 밥을 안 먹었으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안 고플 수도 있어. 어쩌면. 그죠? 가능성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내가 아까 밥을 안 먹었다면 나는 지금 배가 배고프다. 말이 돼요? 차라리 이렇게 말할 거면 안 먹었다면이 아니라 아까 밥을 먹지 않아서라고 해야지. 인과관계가 돼야지. 그쵸? 여기가 if는 항상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도 가능성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직설법 문장이 나와버리면 틀린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여기가 대과거를 의미하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다면 여기에 미래는 호응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시제는 정식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거든? 그러면 주절하고 종속절은 시제가 한 칸씩만 차이가 나야 돼. 내가 과거에 뭐를 해서 난 미래에 뭐를 한다는 자연스러운 시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과거 완료는 대과거를 의미하지. 몇 칸 떨어져 있니? 3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뭐보다 과거임을 의미한다고? 과거보다 더 내가 말 이상하게 했죠 방금. 뭐보다 더 이전을 의미하다? 대과거는 과거보다 이전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절 말고 다른 절에는 내가 대과거를 의미한 절이 있으면 다른 절에는 무슨 시제가 있어야 돼? 과거가 있어야 돼.
내가 봐봐. 현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과거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과거 시제만 써도 현재보다는 이전이잖아. 근데 굳이 대과거를 쓸 이유가 있어? 없어요. 최소한 앞문장, 뒷문장, 맥락상에 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미래 시제죠. 미래하고 비교를 할 때는 현재만 쓰면 돼. 그러면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현재에 뭐를 한다면 미래에 뭐 될 것이다가 되거든. 그쵸? 굳이 과거도 쓸 필요가 없는데 하물며 뭘 써놨어요? 대과거를 써놨잖아. 그럼 여기 미래 시제는 호응이 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러 야 가정법이지 우대 PP야 라는 개개적인 풀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과거 완료 대과거인데 헤드빈이지. 일단 이거 무슨 시제야? 최소 헤드 PP니까 과거 완료죠. 정확하게는 헤드빈 PP니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면 여기도 과거 완료니까 얘도 대과거죠. 대과거는 어떤 경우에만 쓰인다고? 뭐랑 비교하고 싶은 경우에만? 과거랑 비교하고 싶은 경우에만 쓰는 거라고. 이게 대과거라고. 얘도 대과거는 개념상 맞지 않아. 대과거는 정식으로 존재하는 시제가 아니야. 그냥 과거보다 먼저임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시제라고. 그럼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얘도 대과거. 이렇게 쓸 바에 그냥 뭘로 쓰면 돼요? 둘 다 과거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시점보다 먼저 포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얘는 과거 시점보다 먼저 기소되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된다고.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사실 이제 남는 건 얘밖에 없네. 그러면 얘만 남기고 보니까 여기 형태가 뭐예요? would, have, pp예요. 이거 무슨 문장이구나? 무슨 법? 가정법 문장이구나. 왜? if절에도 had, pp, 주절에도 조동사의 과거 would, have, pp가 왔구나. 그럼 가정법 무슨 시제 문장이구나? 과거 완료 시제의 문장이구나. 문제는 뭐냐? 과거 완료 시제 문장이구나. 그럼 해석은 무슨 시제로 해주면 돼요? 우리는 과거로 해석해주면 돼요. 우리가 과거로 해석한다는 건 이 문장은 직설법으로는 무슨 문장이다? 무슨 시제다? 과거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 직설법이에요. 오케이. 졸라 힘드네. 그러면 108번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if절에 무슨 시제예요? if절에 과거예요. if절에 과거 시제가 쓰여 있는데 그럼 얘가 if절이면 여기 동사 하나 더 있죠. 그럼 이 절은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 주절. if절이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종속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종속절은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거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거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 우리가 주로 종속절이라고 부르는데 필요 없고 얘의 품사가 뭐야? if의 품사? 품사를 물으면 제발 답이 사로 끝나주라고. if의 품사는 접속사라고. 접속사. 그럼 이 접속사는 이 if는 개념상 여기 붙어 있는 거니 여기 붙어 있는 거니 두 절 중에 뒤에야 앞이야. 뒤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세 개가 뭐뭐뭐 한다면 세 개랑 붙이잖아. 그러면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이 종속절이에요. 이해 가세요? 등, 위, 접속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and 세 개는 나와야지. or, but and, or, but 빼고 나머지 접속사들 있죠? and, or, but 아닌 접속사 예를 들어봐요. 아무거나. 그건 부사고 꺼져. 너 지금 왜 심지어 정답도 말하지 않으면서 난입했어 이 새끼. 너이씨. 접속사. because 또 as 좋아요. 또 그렇지. although, do 이런 애들이 다 부사절 접속사거든. 종속 접속사. 아무튼 and, or, but 빼고 나머지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접속사 안 붙어 있는 절은 무슨 절? 종이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 주임도 있어야지. 주절. 자, 그러면 힘들다. if절을 봤는데 if절이 무슨 시제였다고? 과거였다고. were이니까. 그쵸? 여기가 과거 시제인데 주절로 왔어. if절이 과거가 쓰여 있는데 주절에 would, will, can이 붙을 수 있다라고 쳐보자. if는 항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라 그랬죠. 이런다면 일단 다면이 앞에 붙으면 이러이러하다면 이렇다가 맞아요. 이럴 것이다 혹은 이럴 수도 있다가 맞아요. 이쪽이 맞지. 수도 있다나 것이다 해야지. 세 개가 끝난다면 나는 뭐를 한다. 이건 말이 되네 묘하게. 시발. 근데 정확하게는 세 개가 멸망하면 나는 죽는다 말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민이 말하면 세계가 멸망했으면 난 안 죽을 수도 있어.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그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약간 애프터메스라고 하는 종말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에도 바퀴벌레는 안 죽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퀴벌레가 왜 대체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세스코가 왜 위대한지? 걔들 사실 위대하지 않아요. 바퀴벌레가 왜 죽이기 힘든지 아세요? 바퀴벌레는 식용유 한 방울을 먹으면 30개월을 살 수 있대요. 어마무시한 생명력을 갖고 있죠. 물론 식용유 한 방울이면 바퀴벌레 우리로 치면 우리 머리만 하긴 해. 근데 우리가 우리 대가리만한 고기를 먹는다고 30개월을 못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퀴벌레는 그래서 멸종되지 않고 그 누구니 얘가 지금 걔 누구죠? 이렇게 생긴 삼엽충하고 같은 또래부터 있었대요. 바퀴벌레는. 그래서 고생대부터 있었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고 어지간 동식물이 다 살아 죽어도 바퀴벌레는 산대요. 그러니까 요만한 유기물, 진짜 한 방울만한 유기물만 있어도 걔네들은 1년은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암수 바퀴벌레 한 쌍이 그리고 걔네들의 굉장한 점은 암수 한 쌍이 1년 뒤에 1000마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암수 부부 바퀴벌레가 집안에 들어오면 바퀴벌레가 1년 뒤에 1000마리가 생기는 거지. 그럼 그 1000마리가 이제 몇백만 마리가 되는 거겠죠. 한 1년 뒤에는. 어마무시하잖아. 그래서 세스코는 굉장한 건데 걔네가 위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진단을 딱 재보고 각을 딱 보고 답이 없다 싶으면 튀어요. 왜냐면 세스코는 그 계약서에 그걸 적어줘. 작업을 퇴치를 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해당 해충이 다시 나오면 다시 퇴치가 될 때까지 옵니다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 세스코를 불러봤어요. 옛날 살던 집에. 근데 그 양반들이 뭐라고 갔냐면 이 집은 박멸이 안 된대. 집 구조상 여기에다가 약을 치면 옆집으로 갔다가 약이 빠지면 다시 돌아온대. 그래서 걔네들이 바퀴벌레하고 개미들이 많이 그런데요. 세스코가 와서 이렇게 집 구조를 보면 아나 보지? 옆집으로 튈 수 있는 구조면 걔네들 그냥 가요. 옆집에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안 부를 거잖아, 세스코를. 그러니까 내가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 담당은 우리 집만인데 굳이 옆집까지 가서 일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동작구에 찾아가가지고 내 학원 수업을 듣지 않는 애들을 다 불러다 놓고 굳이 수업을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지.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헛소리 개 많이 하네요. 광복절이니까 괜찮지 않아? 한잔해. 자, 그럼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느낌은 얘는 어떤 의미냐?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서 그냥 말로 떼올게요. 집에 까먹을 거니까. if절에 were to가 붙으면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가정이에요. 가정법 중에 불가능한 미래. 자, 봐봐. 생각해봐. 내일 지구가 멸망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내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몇 프로냐 이거. 빵 프로죠. 빵 프로의 가능성에 대한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에 대한 가정은 if의 were to로 쓰거든요. 가정법 과거 시제예요. 근데 어쨌거나 가정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정법의 주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 오늘 박을 거야. 가정법 주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필요하다. 그럼 답은 뭘로 정해졌어? would요.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마저 하고 갑시다. 아, 씨발, 아이위시네. 얘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나중에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 내용이 크게 딱 두 개거든. 딱 두 개. 완료 분사 구문 하나 했어요. 완료 분사 구문 어떻게 만들어요?
응. 완료하면 일단 have는 튀어나와야 되고 분사구문은 ing 붙이는 거니까 having bp. 완료 수동의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having been bp. 그 다음에 if 가정법에서 주절에는 반드시 뭐 필요하다?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요. 오케이. 그 정도 하면 성공했어 오늘. 아, 중요한 정보를 알았잖아요. 내가 조만간 큰 돈을 벌 것이다. 고생들 하셨습니다.